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공이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이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오른쪽 개념 강의 할 거죠? 52페이지 이제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오늘 배우실 내용이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좀 설명할 내용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충분하고 이제 필요 조건, 그리고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설명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문제는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혀가 꼬일 때도 많고 준비가 좀 부족해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일단 충분 조건, 이 필요 조건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제 명제 이제 P면 이제 Q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야이가 참일 때라는 것으로 이제 전제 조건으로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제 배울 때 이제 오늘 개념 강의의 전제 조건은 야이가 일단 참일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즉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P,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Q일 때, 이런 상태일 때, P가 Q가 컨테인 될 때 우리는 야이를 뭐라고 읽을 거냐 이거죠. 즉 이 상황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읽겠다 이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이제 충분 조건, 이렇게 일단 읽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야이를 참일 때, 그런데 참일 때는 한 줄 더 그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한 줄만 돼 있을 때 여러분 보고 참 거짓을 판단하라고 하겠죠. 여기가 이제 가정이고 여기가 이제 결론일 때 한 줄만 그어졌을 때 여러분 보고 P가 Q에 컨테인이 되면 참이라는 얘기잖아요. 참일 때는 두 줄을 그어야 된다. 두 줄 이렇게. 이런 전제 조건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이를 읽을 때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이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오늘 좀 제가 자꾸 이제 목이 말이 좀 꼬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찍진 않을게요. 죄송하지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저께 시험 기간에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핑계도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이 상황을 이제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도 읽을 거예요. Q는 이제 P이기 위한 이제 필요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이거를 연습해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이제 제주도이면 이제 한국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참인 명제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는 한국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래서 제주도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 한국이기 위한 이제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고. 이제 한국은 이제 제주도이기 위한 이제 필요 조건,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두 가지로 읽을 때, 참일 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좀 지울게요. 왜 지웠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보고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냈다면 야이를 일단 보지 마세요. 뭐뭐이기 위한을 보지 마세요. 그냥 P는 충분 조건이니까 P가 화살표를 쏘은다고 생각하세요. P가 화살표를 쏘은다. 충분 조건, 뭐뭐이기 위한은 잊지 마세요. P가 충분 조건에 하면 충인데 잠깐 총이라고 생각하세요. P가 총을 쏘는다고 하세요. 여기 누가 있었죠? Q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Q 이렇게 적어주는 연습도 해야 돼요. 이 P이기 위한 것도 보지 마세요. Q가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Q를 이쪽에 적어주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니까 잠깐 필요를 P라고 보세요. P. Q가 화살을 맞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구이기 위한? P이기 위한.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가운데 문장이 없어도 아까 이 형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P는 뭐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하면 뭐뭐이기 위한은 잊지 마시고 P는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총을 쏘는다고 생각하시고요. Q는 필요 조건이니까 Q가 P를 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을 맞아서 P를 흘린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분 조건과 지금 필요 조건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고요.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평소보다 좀 힘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봐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자님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인데 근데 한 번만 더 얘기해드리면 충분 조건 하나 만들어 볼까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아까 제가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a의 질집합은 1, a의 질집합은 마이너스 1, 1이겠죠. a를 p이면 q 이렇게 해볼게요. 확인이 되죠? a를 두 가지로 읽으셔야 돼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할게요. 0이면 이렇게 칠게요. 여기 실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칠게요. 실근 xx 1,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하고 3이다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제가 만약 야일을 선생님이 이제 P 조건으로 갖다고 칠게요. P 조건. 선생님이 야일을 마이너스 1과 3을 갖는 야일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x, 1,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잖아요. 그대로 적어줬을 뿐이에요. 그러면 A 선생님 Q 조건이라고 할게요. 형태만 다르게 적어줬죠. A를 형태만 다르게 적어줬죠. 그래서 선생님이 야의 질집합을 P라고 하고 야의 질집합을 Q라고 하면 이 P하고 Q는 이거죠. P가 Q에 컨테인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에서 Q하고 P를 이렇게 바꿔도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P는 Q에 비한 충분 조건이죠. P가 Q에 컨테인 되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Q가 P에 컨테인 되니까 Q는 P에 비한 충분 조건이죠. 여기서는 P가 Q에 비한 충분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P가 Q에 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르게 읽을 수 있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 하나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했죠. 이렇게 P는 Q에 비한 충분 조건, Q는 P. 이 사람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리고 이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P가 Q의 진리집합, P가 Q에 컨테인 되고 Q가 P에 컨테인 돼. 즉 진리집합 P하고 Q가 같으면 이 Q를 필요 조건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Q를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P를 이제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P를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진리집합이 같아버리면 그런 이제 P와 Q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읽어버려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이렇게 쭉 볼게요. 설명 안 한 게 있나? 1등급 팁도 결국 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1등급 팁도 지금 제 수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것들이 말 갖고 장난하는 것 같아서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하면 쉬워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시고요. 모르는 거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따 문제를 다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강인나 고생 많으셨습니다.